엄마. 어린 영희는 며칠을 울며 헤맸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51년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서울 변두리. 4살배기 소녀 영희는 피난길에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폭격 소리에 놀라 엄마 손을 놓친 그 순간. 인파에 떠밀려 헤어진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영희.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새 가족을 만났지만 영희만큼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좀 까무잡잡하고 예쁘장한 아이들이 먼저 가는 법이지. 고아원 선생님들의 수군거림이 어린 영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씩씩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15살이 되던 해 영희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남의 집 식모살이. 손에 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을 때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집이 있구나. 22살이 되던 해봄. 영희는 공장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시동생이 성실한 사람이야. 만나보기라도 해. 그 남자, 철수는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영희에게 친절했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철수의 말에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영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친정도 없는 게 어디서 배워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 준비.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게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영희가 조용히 부탁하면 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결혼 2년째 되던 해. 영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영희의 배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기를. 하지만 하늘은 영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산통 끝에 태어난 아이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딸을 낳다니. 병원 복도에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애만 낳고. 영희는 갓 태어난 딸을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로부터 한 달 후. 짐 싸.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쪽박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어딜 가라는 겁니까? 내 아들한테 아들 하나 못 낳아주고 딸만 낳은 주제에 뭘 더 바라나? 철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워댈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갓난아기를 업고 시댁문을 나섰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25살 여자와 갓난아기. 영희는 딸을 꼭 껴안으며 걸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영희는 지하 단칸방을 겨우 얻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수연이를 맡겼습니다. 영희는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이 돈으로 부족하시면. 영희는 괜찮아요. 아가가 얼마나 예쁜데. 걱정 말고 일 다녀와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따뜻함에 영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다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영희는 딸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수연이가 5살이 되던 해, 공장이 폐업하면서 영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냉장고에는 달랑 감자 2개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감자를 삶아 딸에게 주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수연이가 많이 먹어.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영희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여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영희.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퇴원하셔야 하는데 입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영희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청소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수연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를 닮아 착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래, 우리 수연이.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세월이 흘러. 수연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영희는 40을 훌쩍 넘겼습니다. 병원 일로 몸은 많이 상했지만 영희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 들었어요? 대한그룹에서 청소 직원 뽑는데요. 대한그룹이요? 네, 거기가 우리나라 10대 기업이잖아요. 월급도 여기보다 훨씬 좋대요. 영희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은 영희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청소 직원분들, 우리 회사의 얼굴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인사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 힘들었지만 급여는 정말 좋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엄마, 고마워요. 영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했고 직원들이 흘린 물건을 발견하면 꼭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제 시계인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걸요. 영희의 성실함은 회사에서도 소문났습니다. 48층 청소하는 분 누구세요?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아, 김영희 씨요? 그분 정말 성실하세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들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간이 안 좋으셔서. 이식이 필요하다는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이진우.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그도 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간 이식해주면 3억을 준대. 정말? 3억이면. 근데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건강검진도 통과해야 한대. 영희는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3억이면 수연이 대학원 보낼 수 있고 우리 집도 장만할 수 있어.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내 간을 떼어준다고? 그날 밤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혹시 그간 이식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절대 안 돼. 엄마 몸이 더 중요해. 하지만 영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간 기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네. 이쪽에 앉으세요.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김영애 씨, 1차 검사 통과하셨습니다. 혈액형이 맞으시네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CT 촬영, 정밀 건강검진. 김영애 씨, 축하드립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네, 회장님과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수연이는 울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안전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 돈으로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한테 받기만 했어. 고아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이번에는 엄마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알겠니? 수술 전날 밤. 영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희 씨,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 이정훈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혹시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신지? 영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쟁고아입니다. 1951년 피난길에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부모님에 대해서. 글쎄요. 어렸을 때 일이라. 엄마가 저를 꽃순이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부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꽃순이? 네. 왜 그러세요?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저희 누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951년 피난길에서 저희 누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님을 찾으셨어요. 영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 희미한 기억 속에 엄마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긴급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99.9% 일치합니다. 김영애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꽃순이, 우리 꽃순이. 아버지. 영희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아버지. 저도 보고 싶었어요. 부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희의 간 일부가 아버지에게 이식되었고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나란히 누운 부녀. 이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몰랐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제게는 수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손녀.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지게.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옆에 있어 줄게.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영희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 이사로 임명되어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전쟁고아, 한부모 가정,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영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다. 이진우 회장은 건강을 되찾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순아, 이게 내 어릴 적 옷이야. 엄마가 손수 지어준 거란다. 낡은 상자 속에는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들을 만지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희는 아버지,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있잖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적을 주셔서. 50년 만에 찾은 아버지. 평생 고생만 했던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아픈 기억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요. 영희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원망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선한 마음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